해야지. 디비디 추가할까? 좀 내려가야죠. 좀 거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ntroduction to RL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오기 유창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강화학습이 정말 재밌고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딥인투딥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미 딥인투딥 느낌으로 강화학습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세미나 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화학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LLM에서 뭐 체인 오브 다우트 같은 거 학습시키잖아요. 강화학습 쓰고요. LLM 뭐 세이프티, 얼라인먼트 강화학습 쓰고요. 로봇 하면 당연히 강화학습 쓰고요. 오픈 AI, 딥식 같은 거 새로운 모델 내면 강화학습 써서 발표하고요. 알파고 같은 것도 다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요새 안 쓰이는 곳이 없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은 RL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그 RL이 풀고자 하는 문제인 MDP에 대해 다루고 뭐 벨만 이퀘이션, 뭐 폴러시 그레디언트, 액터 크리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굵직굵직하게 전반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란 무엇이냐면요. 저희 사람들은 뭔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보상을 얻고 그걸 강화시키잖아요. 그 보상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도파민이라는 게 보상일 거고요. 그래서 도파민을 얻어서 이제 계속해서 행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본따서 이제 이거를 로봇에도 적용시킬 수 없을까 하면서 나온 게 강화학습이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액션을 취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그 액션에 대한 보상을 주는 환경, environ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observation과 리워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에이전트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액션을 받은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 혹은 observation과 리워드를 주는 게 environment입니다. 저희가 사는 세계를 저렇게 observation이나 리워드를 내뱉게끔 저희가 코드로 뭔가 추상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우리는 에이전트를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강화학습과 슈퍼바이즈드 러닝, 저희가 아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은 큰 차이점이 한 개가 있는데요. 그 큰 차이점을 뽑아보자면 우리 딥러닝, 지금까지 딥인투딥에서 배웠던 딥러닝은 모두 다 데이터가 IID함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끼리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미지 1이랑 이미지 2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학습을 진행시키면 된다라는 가정을 전반적으로 깔고 갑니다. 하지만 RL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랑 인바이러먼트랑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IID 한지가 않죠, 데이터가. 그래서 시퀀셜 non IID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드백이 딜레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액션이 엄청 미래에 큰 보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딜레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에이전트의 액션이 그 미래에 받을 데이터를 이제 바꿉니다. 당연한 거죠. 인바이러먼트랑 상호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RL이 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를 정의를 하면 이제 받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RL의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바이러먼트를 알아보기 전에 마코브 프로퍼티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의 날씨만 알면 어제 구름이 어느 위치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알면 오늘의 구름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 전날 한 달 전 구름의 위치를 몰라도 어제의 정보만 알면 이제 구름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마코브 프로퍼티입니다. 엄청 옛날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만 미래의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저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게 마코브 프로퍼티이고요. 우리는 인바이러먼트를 모델링할 때 마코브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는 우리는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스테이트랑 액션이랑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리워드, 디스카운팅 팩터 이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여기 밑에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간략한 예시인데요. 스테이트는 각 노드이고 액션이 엣지입니다. 액션을 취했을 때 스터디라는 액션을 취하면 -2의 리워드를 받고 이런 것들을 MDP라고 부릅니다.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RL의 목표는 MDP를 푸는 거잖아요. 이거를 위해 우리는 폴러시, 밸류 펑션, 모델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폴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폴러시는 에이전트가 취하는 액션을 모델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이라고 적고요.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다음 이 파이라는 펑션을 돌리면 다음 액션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음 액션이 나올 확률을 폴러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은 에이전트가 예측하기로 미래에 받을 리워드에 대한 기대값을 밸류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금 내가 있는 스테이트가 좋은지 나쁜지를 밸류 펑션을 통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이 폴러시 파이 가지고 움직였을 때 예상되는 미래 리워드를 이렇게 리워드의 기대값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 밸류 펑션을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밸류 펑션이랑 유사한데 이제 그 전에는 스테이트에서의 밸류를 했다면 해당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 기대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Q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보시면 밸류 펑션은 이 스테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는 얼마지에 대한 값이고 Q 밸류는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는 얼마지에 대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모델은 에이전트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 지금 해당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가 S''일 확률을 이제 모델링을 하고요. 리워드는 해당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리워드를 뭐를 받을지를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기존에 정의한 인바이러먼트랑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이전트가 생각하는 인바이러먼트고요. 실제 인바이러먼트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RL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밸류 펑션을 배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밸류를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이 에이전트가 미래에 받을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 받을 보상이 제일 큰 쪽으로 계속 움직이면 내가 받을 보상이 맥시마이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밸류 펑션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그 밸류 펑션에 대해 그리디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밸류 펑션을 먼저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그때 나오는 게 벨만 이밸류에이션 이퀘이션인데요. 이 벨만 이밸류에이션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면 아래와 같이 리컬시브하게 밸류 펑션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컬시브한 정의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다거나 TD 러닝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떠한 밸류 펑션이 결국에는 밸류 펑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갈 확률에다가 그거에 대해 그 스테이트에서 새로 받을 수 있는 밸류를 합한 거가 이제 밸류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Q 펑션의 경우에는 이미 한번 액션을 취했으니까 이미 한번 리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를 받고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해당 스테이트에 있는 밸류를 이제 더해주면 전부 더해주면 이제 Q 밸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Q를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를 전식에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또 전 거에 또 그대로 넣어주면 이런 관계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트리 형식으로 이제 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밸류 이퀘이션을 리컬시브하게 적을 수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TD 러닝을 사용해서 밸류 펑션을 학습시킬 수 있고 이 밸류 펑션에 대해서 그리디하게 움직이면 보상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밸류를 그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폴러시 자체를 배우는 게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러시를 예를 들자면 뉴럴 네트워크를 폴러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폴러시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희가 맥시마이징 리워드로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직접 미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분된 값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는 게 폴러시 그레디언트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레인포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현재 파이를 가지고 T스텝만큼 롤아웃을 합니다. 파이 가지고 계속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롤아웃을 해서 직접 움직이고 그 움직인 걸 가지고 방금 전에 계산한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바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폴러시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둘 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폴러시랑 밸류 펑션을 둘 다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약간 유도 과정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결국 디터미니스틱 폴러시에서 미분해서 식을 정리하면 폴러시에 대한 식과 밸류에 대한 식 둘 다가 나옵니다. 이거를 액터랑 크리틱이라고 부르는데요. 폴러시를 액터라고 부르고 밸류를 크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액터를 또 뉴럴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고 크리틱을 뉴럴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서 또 모두 학습을 시키면 그게 액터 크리틱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 자체를 배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은 에이전트가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실제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 학습을 먼저 합니다.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상태가 무엇이고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니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니 모델이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를 토대로 플래닝, 계획을 합니다. 이 플래닝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MCTS 이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이 내용들이 요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요즘에 먼저 LLM 얼라인먼트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RLHF가 있습니다. RLHF 아마 저번 세미나 때 누가 발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워드를 인간이 피드백으로 주고 폴러시를 LLM으로 해서 폴러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그게 RLHF입니다. 뭐 스테이트 액션 폴러시 리워드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폴러시 그레디언트 쓰면 RLHF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월드 모델이 있고요. 먼저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쫙 생성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면 그게 월드 모델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봇이랑 자율주행 등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표 지점에 가는 로봇을 RL로 학습시킨다고 하면 스테이트를 뭐 로봇의 위치, 속도, 각속도 이런 걸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액션은 로봇의 행동이겠죠. 그 다음에 리워드는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뭐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시로 뉴럴 네트워크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 배운 콜로시 그레디언트, 밸류 펑션, PPO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하면 요즘에 나오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 감사합니다.